네, 반갑습니다. 온유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강민재입니다. 2025학년도 예비 고2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온전하고 뜨겁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의 핵심 포인트는 내신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수능 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 수능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수능 트렌드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걸 좀 꼽아보라면 매력적인 오답이 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언매 기준 81에서 84, 요게 1등급 컷이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23학년도는 언매 기준 91, 92 평이했고요. 2024학년도는 언매 기준 83, 85 또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뭐 차이는 좀 있습니다. 2022학년도는 이제 독서로 이제 난이도를 좀 난도를 끌어올렸다면 2024학년도는 문학 작품, 그 문학 문제에서 좀 난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올해 치러진 것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또 언매 기준 92, 9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난이도는 이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문제를 좀 뜯어서 살펴보시면 예전에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그러니까 정답률 10% 문제들은 좀 거의 없습니다. 재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한 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버리고 풀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정답률이 한 30%에서 50%, 소위 말하는 준킬러 문항 자체가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5문항 정도가 준킬러 문항이 출제가 됐다면 2024학년도에서는 14문항이나 출제가 됐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수능 국어 난이도는 변동폭 자체는 연도별로 좀 핑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그 정부가 이제 지침을 발표했죠. 킬러 문항을 좀 없애라. 그러고 나서 독서 문항에서의 난도는 좀 내려가고요. 문학에서 난도는 좀 올라가고, 그리고 킬러 문항은 좀 빠지고, 준킬러 문항의 개수는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킬러 문항이 좀 늘어났다는 건 어떤 점을 좀 시사하냐면,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좀 풀어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고요. 딱 문제를 봤을 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면 막상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정답 선택지 2개 남은 것 중에서 계속 고민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압박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요.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비문학 그 EBS 연계의 경향은 계속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학은 뭐 일부 빠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적 판단만으로 문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전체의 맥락, 상황을 좀 이해해야 문학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학을 잘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느낀다. 특히 이제 고3이 되면 될수록 문학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충토로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선택지 판별력이 증대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돼 왔던 어떤 추세인데, 무엇을 묻는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 좀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좀 잘라서 단어별로, 어휘별로, 구절별로 다시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는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담았는데, 수능이 좀 내신화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신처럼 모든 걸 암기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EBS 연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미 축적된 지식들을 좀 바탕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 것들도 좀 출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정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다 버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2학년 1학기는 특히 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이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학교가 이제 문학을 통째로 출제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도 일부 작품들을 제외하면 언제나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과정을, 그러니까 정시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 특히 이제 평가원 기출이나 학평 기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시 똑같이 출제되리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비슷한 제재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일종의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겨울방학에도 이런 기출문제들을 주로 풀이하면서 연습을 좀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수능 특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놨는데요. 특히 와부고 1학년은
와보고는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사용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게 만드는데 수능 특강에 있는 수록 작품들 혹은 수록 지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년 새롭게 리뉴얼되는 게 아니고 출제되거나 반영됐던 것들은 좀 빠지고 비슷한 제재들 그리고 비슷한 작품들이 계속 좀 축적되면서 가는 경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것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그리고 뭐 재작년 것들도 특히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가시면 좋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우투만 가지고는 성적을 낼 수가 없다. 축적되는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는 그 축적되는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것을 먼저 준비하는 과정도 이 윈터, 겨울 방학 동안에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목적은 수능과 내신을 겨울 방학 때는 함께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로는 첫 번째 이제 제가 직접 쓴 고등학교 2학년 교재가 있고요. 부스터샷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고3 기준으로는 완전 입문용 교재고 고2 기준은 한 중상위권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들은 거의 다 고3 기출 혹은 고2 학평 기출들 중에 조금 난이도가 좀 난도가 좀 높은 것들로 구성을 해놨고요. 옆에 보시면 필수 고전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고전시가 노트하고는 좀 다른 책입니다. 평가원 기출되었던 아주 빈출되는 작품들을 모아놓고 평가원 기출도가 모의고사 기출들을 섞어서 작품만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연습해 볼 수 있는 교재다. 보통 특강용으로 제가 세팅하는 교재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로 이제 들여온 게 있는데 대치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고요. 이감 콘텐츠입니다. 그 주간지가 하나가 있는데 간슬개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보통 고3들이 수능 커리큘럼상 계속 끌고 가는 하나의 주간지라 보시면 되는데 고2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8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라고 이감 콘텐츠 라이트라고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고2 학생들한테는 이 간슬개를 부교재로 제가 활용해서 과제로 주고 연습을 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건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감에서 나오는 라이트 모의고사 이건 실전 모고를 연습하는 거고요. 3회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랑 함께 실전 모고 연습을 하면서 특히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모의고사에 훨씬 더 실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좀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내신에서 수능까지 원코스로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인 이제 커리큘럼인데 겨울 방학 동안에는 수능 실력 다지고 필수 학습 요소 점검하고 실전 모고 연습을 통해서 내신 출제 범위까지 주요 작품을 다 선행학습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학기 학기가 딱 시작되면 학교별 내신 시험에 집중을 할 겁니다. 대략 1학년과 비슷하게 6주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내신 기간을 포함해서 단 2주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기간 동안에 수능식 과제는 매주 부여할 겁니다. 이거는 내신과 수능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이 한 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과 기말 사이에는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가 대부분 다 문학 작품 문학 학습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신 과정 자체가 독서나 비문학 학습을 좀 더 시켜보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방학으로 넘어가면 이제 2학기부터는 내신의 비중이 좀 줄어들 거고 완전한 수능 체제로 이제 탈바꿈할 겁니다. 그래서 얼리 수능반을 여름 방학 때 개설을 할 거고요. 요 반이 기존에 있던 내신반이 좀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보통 2학년 2학기에 언어 매체가 아닌 독서 파트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 독서 파트는 아이들이 충분히 자료와 연습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은 한 3주 정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직보 포함 정규 수업 2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컴팩트하게 구성을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구성은 일단은 8주 커리큘럼 매주 화요일에 6시부터 수업이 진행되고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3시간 수업 그리고 1시간 필수 클리닉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저희 전담 조교들과 제가 학원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클리닉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선택사항입니다. 학원에 언제나 등원을 하셔서 실전 모고를 푸셔도 되고 질답을 하셔도 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그래왔듯이 또 더욱더 내년은 잘할 거고요. 2025년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새로운 공간 그리고 발전된 시스템, 더 세밀해진 관리력,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강의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